뭐 프랑스 파리에 온 센느강이야 뭐야? 이게 저기 뭐라고 써 있어? 대황강이라고 써 있잖아. 대황다리. 어. 대황강. 되게 말이 어려워요. 예. 대황강에 따른 말은 보성강이야. 아. 그러니까 그 본 줄기는 섬진강이고 네. 또 하나의 보성 쪽에서 내려온 지류가 만나서 네. 임진강에서 합쳐지는 거지. 아, 그래서 이게 대한강 출렁다리.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강은 보성강이야 쉽게 말하면. 아 보성강. 네. 한번 우리 한번 걸어보자. 네. 네. 왔으니까. 야 밑에도 산책. 저 봐봐. 저렇게 저기 흐드러지게 네. 벚꽃이 네. 정말 장관이지 장관. 네. 그 물줄기도 생각보다 올라와서 보니까 크고 넓네. 네, 크고 넓습니다. 어. 이게 그런 말 하잖아. 매화의 잠은 아주 얕고 벚꽃의 잠은 깊다고. 그래서 봄의 흔적만 살짝 와도 피어 올라오는 게 잠이 네. 얕으니까 매화가 피어나고 참 우리 선조들 그렇게 또 표현하는 거 아, 보면 네. 참 시적이야. 네. 벚꽃은 아주 봄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는 꽃이잖아. 그렇죠. 어. 네. 근데 요번에 저희 그 지역을 이 곡성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어. 네. 이유가 있으신지. 네. 일단 뭐 곡성이 네. 그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섬진강이 흘러가잖아. 네. 예전에는 강은 고속도로란 말이야.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낭만 도자기잖아. 네. 우리가 부안에 갔을 땐 청자, 부안 청자. 네. 무안에 갔을 땐 무안 분청. 네. 영암에 갔을 땐 네. 영암 구림도기. 네. 구림도기. 유약의 발상이잖아. 그러면 곡성은 도자기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 그지? 네. 그래서 곡성을 온 건데, 네. 자 봐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 네. 그러고 나서 잠깐 휴전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1597년, 98년에 네.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지. 네. 그때 그 이순신 장군은 감옥에 가 있었고, 어. 그 우리 남해 앞바다를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원균이라는 아, 통제자가 네. 지키고 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7천량 거제 그렇죠. 앞바다에서 일본군하고 싸워가지고 어때? 완전히 네. 완전 전멸하잖아. 네. 그때 배설이라는 장군이 네. 무서워서 12척을 몰래 가지고 네. 그 전투에서 살짝 빠져서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네. 그 12척을 수습하고 네. 한 척을 보태서 13척 척. 갖다가 네. 명량 진도 앞바다에서 아. 대해전을 치르잖아. 그때 7천량 해전에서 패하고 나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드디어 일본군들은 조선의 깊은 내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길을 확보하게 돼. 광양만을 통해서 네. 이 곡성까지 섬진강이 섬진강이, 흘러가잖아. 예. 지금은 물이 얕잖아. 그전에는 물길이 지금보다 높이가 3배, 4배 높았대요. 그러니까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럼 네. 봐봐. 네. 그럼 이 도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쭉 타고 들어와가지고, 자, 곡성은 청송 심씨들의 네. 본거지야. 아. 집성촌이야. 그럼 우리 청송 심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역사에서. 심수봉 선생님. 아니. 심 도자기 아, 심수관. 심수관 선생님. 심수관 선생님. 일본으로 가신. 야, 근데 이거, 네. 이거 대박이다, 대박. 근데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심수관 그 네. 도자기 네. 후손 중에 네. 심수복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집안에. 맞아, 정답이야. 그 아주 유명한 도예가 네. 심수관이 있잖아. 네. 이 사람이 일본으로 잡혀갔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심씨로 성성 심씨로 유명한 사람들 역사에서 누가 있을까? 누가 있냐면
세종대왕의 부인 소원왕후 심씨. 아. 심씨야. 어. 그리고 그럼 당연히 네. 소원왕후의 아버지도 심씨일 거 네, 아니야. 네. 심온. 태종 이방원이 죽이잖아. 아. 그 자기 사돈을 죽여버리잖아. 네, 네. 누명을 씌워가지고. 네, 자, 맞습니다. 또 누가 네. 있을까? 심씨. 역사에서 심씨는 엄청나게 명문가라서요. 조선 시대에 네. 심씨 없으면 정치를 못할 정도로 어. 그 정도로 막 심한지, 심의경 상당히 많지. 그 중에서 칠천량 해정에선 원균이 패배하면서 일본군들이 이 깊숙이 섬진강을 타고 거꾸로 네. 올라왔단 말이야. 네. 올라와서요. 이 남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남원이잖아. 네. 여기서 누굴 잡아가냐면 도공들을 전부 다 잡아가. 여기까지 박평이. 올라와서. 네. 이삼평, 네. 또 아까 말했던 심수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본에 잡혀가서 어떤 일을 해? 일본은 그 당시에 도자기를 만들 수 없었잖아. 네, 기술이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도조님이 히데요시가 뭐라고 그래? 도공들은 전부 다 살려서 잡아와라. 했단 말이야. 잡혀간 이 사람들이요. 일본에서 어떻게? 우리는 천민 대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대접을 해주니까 네.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아냈고 네. 그래서 16년 만에 드디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는데 네. 바로 청송 심씨의 네. 심수관 네. 15대손이 한번 우리 다큐멘터리도 한번 네, 나오고 네, 했잖아. 네. 자, 그 사람이 청송 심씨야. 그래서 어때? 지금 일본 도자기의 네. 시발지 네. 어디야? 바로 여기야. 그래서 일본에 잡혀갔던 도공들이 어떻게 돼? 열심히 도자기를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명나라가 멸망하는 바람에 1644년에 네. 명나라가 멸망하잖아. 네. 그때 네. 유럽은 어떤 바람이 불어? 녹차, 커피 네. 이런 바람이 부는데 네. 그걸 어디 타 먹어야 돼? 담아서 먹어야 돼. 도자기, 도자기잖아.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청나라가 어떻게 바다를 막아버리잖아요. 해금령. 그래버리니까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잖아. 일본이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네덜란드, 네. 포르투갈, 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일본 도자기를 수입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져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유럽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네. 기반을 만드는 네. 나라가 일본이 일본이에요, 돼버린 거야. 맞아요. 네. 근데 그 시발지가 남원 곡성이야. 자, 그런데 그리고 나중 그 도공들은 일본에 지금 살고 있죠.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심수봉이 아니라 심수관 네. 그분이 그 집안이 일본 도자기를 세계적인 도자기를 만들고 지금도 일본 도자기는 세계적인 네. 명품을 만드는 네. 곳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하나 그러면은 이 잡혀간 도공들 이제 이거는 알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청송 심씨라고 했잖아요. 네. 심수관이.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도자기는 누가 만들었다? 조선은 천민들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천민들이 족보가 어디 있어? 그런데 네. 내가 보면 그랬어. 네, 송심씨. 그랬잖아. 네. 이 사람은 도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40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해 가지고 자기들의 뿌리를 선조들이 묻혀 있는 청송 심씨의 선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양반이라는 얘기잖아. 양반이었던 족보가 얘기죠. 있는. 네. 그래. 도공들 중에 천민만 잡혀간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도공을 혹시 위장을 해서 네. 자기는 도공이다 죽일까봐 네. 천민으로 도공인 것처럼 왜 도공들을 살려준다는 거 얘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는 어떻게 기지를 발휘했겠지. 우선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도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흙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 도자기 흙의 존재를 몰랐거든. 그러니까 심수관은 그 도자기 흙을 발견했는데 집중하지 않았을까 이산평처럼. 네. 그러니까 이건 내 치측이지만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심수관은 양반이야. 그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죠. 해석이. 어찌됐든 간에 이 집안이 15대째 하고 있고 지금 엄청난 명문가예요. 오셨잖아요. 그 집안이 한국에 그렇지. 오셔가지고 어때? 되게 네. 큰 행사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곡성이 지금은 아. 뭐 곡성이란 영화 때문에 알려졌지만 네. 어때? 이게 뭐 세락하고 이렇게 뭐 관광객이나 오고 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역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또 같이 오게 된 거고. 이제 한번 이쪽 한번 돌아보자고. 네. 또 하나 역사의 인물 하나 만나고 하자고. 누구냐면 이곳에 TV 드라마 사극 왕건 봤잖아. 네. 그 왕건 보면은
신승겸 장군이라고 나오지? 예, 평산신시의 나옵니다. 시조. 응. 그 왕건을 대신해서 어때? 803 대구 803 전투에서 어떻게 후백제 견훤한테 궁지에 몰려가지고 왕건이 죽게 생겼어. 네. 좋은 말이야. 어. 그런데 이때 신승겸이 네. 어떻게? 제가 용포를 바꿔 있겠다. 아. 골룡포를. 그 왕의 골룡포를 대신 입고 음. 적들을 유인해가지고 결국 죽어. 그 왕건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가 살아. 그게 그 유명한 803 전투거든. 그때 신승겸 장군의 어때? 그 사람이 공을 세운 거잖아. 네. 태어난 곳이 여기야. 아. 그래서 여기 용산제라는 사당이 있는 거야. 아. 잠깐 설명을 해주면 어차피 이제 우리 또 역사의 인물을 이게 인연이 네. 돼서 만나는 거잖아. 다 내 인연이라고 그랬잖아. 네. 이 신승겸 장군은 성이 신씨가 아니야. 음. 성이 없었어. 네. 원래 이름은 능산이야. 능산인데 어떻게 이런 공을 세웠잖아. 네. 어떻게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 네. 그러니까 신이라는 성을 준 성을 거야. 내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성인데 아. 이분이 돌아가신 묘자리는 어디에 있냐면 춘천에 있어. 춘천? 태어난 곳은 여기고 아, 돌아가신 거는 춘천에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꼭 춘천을 가게 되면 가보세요. 정말 잘 해놨는데 명당 자리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8대 명당 자리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도성국사가 이렇게 했대. 나중에 왕건이 임금 왕건이 돌아가시면 이 자리에 묻으라고 죽을 자리를 도성국사가 풍수지리에서 명당 자리를 봐준 거야. 근데 왕건이 어때? 자기 아우가 자기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묻힐 자리를 이 신승겸 장군한테 양보를 해. 그러면 이 신씨라는 성을 내려줄 때는 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시절에 이렇게 성을 이렇게 막 만들어줬나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성들은 네. 사실은 이 체계가 갖춰진 거는 조선 시대 네. 성리학 유교가 들어오면서 체계가 갖춰지는 거고 사실은 우리 대부분 성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평민들도 그랬어. 성이 없다는 건 성이 없었어. 부모도 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죠. 그냥 없지. 이름만 가지고 살았다고. 그럼. 그 살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왕건의 성이 왕씨야? 물어보자. 왕씨였겠어? 아니네. 아니잖아. 아. 그 왕건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용건이잖아. 그 용건의 아버지가 왕건의 할아버지 이름은 뭐야? 그거 당연히 알 수 없지. 나는 특별히 그냥 어떻게 기억을 해서 알고 있는데 작재건이야. 왕건 때에 와서 우리는 성을 왕씨로 쓰겠다. 임금학자가 마음에 들었겠지. 난 또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왕씨성을 쓴 거야.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 이씨가 이제 왕이 됐으니 네. 왕씨는 다 멸족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왜? 또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그쵸. 왕씨가 네. 다시 또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성계는 두려웠을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래서 어떻게? 왕씨만 보면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왕씨 아니에요라고 어떻게 했다? 성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되지. 하지만 왕씨라는 흔적을 버리기는 싫어. 그래서 왕씨 밑에다 점 찍어서 옥씨. 혹시 그다음 어떻게? 왕씨에다가 테두리 쳐가지고 신씨, 닷전자, 전씨가 그렇게 탄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은 버리지 않으면서 가리는 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성을 그냥 나 그냥 뭐 호씨 정씨 할래 박씨 할래 내 마음대로 그걸 안 되지. 정했다는 얘기예요? 공을 세워야지. 그래서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성을 갖게 되는 건 이제 큰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네. 큰 공을 세우면 성을 음. 임금이 하사를 하는 거야. 내가 태조 이성계인데 얘는 성이 없었어. 그런데 이성계를 도와서 어떻게 공을 세웠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성계가 이시성을 주는 거야. 음. 너는 앞으로 우리 음.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큰 영광이야. 그걸 사성이라고 해. 임금이 내려주는 성, 사사한 성. 이해했지? 그래서 많은 성씨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조선 후기에 가면 예. 상공업이 발달하잖아. 네. 숙종, 예. 정조, 예, 영조시대. 예. 이러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하면 산업공상이잖아. 산업공상. 선비가 가장 위, 공상에서 근데 이 상공업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무역이 발달하니까 돈을 벌었을 거 네. 아니야. 돈을 버니까 어떻게 해? 나 족보를 만들고 싶고 나도 성을 갖고 싶고 가짜 양반을 사서 하고 싶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어떤 도자기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지? 조선 후기에 이 도자기가 제일 많이 만들어져. 도자기 형태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건데 물을 담아 먹기도 하고 우리 도자기가 생활용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양반이라고 좀 폼을 내고 싶어.
그럼 이도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연적. 그렇지. 네. 그게 바로 연적이야. 네. 나는 붓글씨도 쓸 줄 알고 네. 그래서 연적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양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집에다가 문방사호를 갖춰놓는 거야. 근데 연적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연적이 출토가 되고 제품명품에 나오면 대부분 다 조선일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네. 양반을 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성도 바꾸고. 얘기가 좀 네. 길어졌는데 그래서 신승겸이라는 분도 이름은 능산이야. 그런데 이제 신시라는 성을 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당연히 신시의 평산 신시의 시조가 되는 거지. 이 자전거 길이야 보니까 네네. 대학로에서 저 꿀통 아니야? 맞아요. 꿀통 맞네요. 봐봐, 왕을 위해서 신하가 목숨을 바친 거잖아. 네. 그러니 조선의 왕들은 임금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신하들을 다스리는 빌미야. 그렇죠. 네. 맞잖아. 네. 그래서 임진왜란을 자초한 선조 임금이 네. 가장 좋아했던 인물이 신승겸이야. 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네. 뭐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 네. 근데 임진왜란이 시기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신승겸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이거. 목숨을 바쳐라. 아, 이렇게 된 그죠. 거지. 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신승겸 사당, 네. 서원 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관리를 해주고 네. 여기다가 노비도 내려주고 음. 땅도 주고. 서원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알잖아. 조선시대 때 유교 기반에서 서원은 무슨 기능을 했어? 모르겠어. 서원의 순기능은 뭐야? 서원. 뭐 도산서원이 응. 이렇게 아. 서원의 기능. 후황양성.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뭔가를 하는 장소, 모이는 장소? 서원은 네. 사립학교야, 사립학교. 사립학교. 예. 사립학교의 기능이잖아. 예. 그다음에 소년을 추모하는 제사의 장소고. 이해했지? 그래서 네. 공자를 모신 게 시초잖아. 예. 그러면서 서당이 서당. 소원이 네네. 만들어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기관. 성당이 네. 많은 네. 지역에 네. 선비들이 모여서 네. 학문을 학문을 연구하고. 수학을 길러내는 예. 그런 곳이지. 근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립학교. 심청의 고장이 곡성이라는 건 곡성 사람이라는 건가요, 심청이가? 그 이제 사실은 심청이 곡성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는 어느 곳에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그럼 또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심청의 고장이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는 뭐 홍길동이 뭐 장흥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심청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마침 이게 어떻게 이런 간판이 있었네 또 여기에. 여기 보면은 관음사 영기사가 있어 있지. 네. 관음사 영기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관음사라는 천년 고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런 연역이 나와 있는 걸 영기설화라고 해. 지어지게 된 내력. 그 내력에 보통 우리가 신비스러운 설화, 신화 같은 게 끼어들게 돼 있잖아. 거기에 이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홍장. 홍장이란 처녀야. 원홍장. 아버지는 원양이고. 그래서 물론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뭐 공양미 300석을 탔고. 근데 그 공양미 300석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똑같은 심청 내용하고 나중에 중국에 가서 황후가 되고 쉽게 말하면 황제의 부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금유한양하고 저를 짓게 도와주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연기술가 때문에 심청은 곡성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심청이의 고장이 곡성이다 해가지고 해마다 축제를 열어. 그런데 또 하나 이걸 물어봤으니까 얘기해 줄게. 저기 서해바다. 네. 서해바다는 험한 백길이 하나 있지. 서해 쪽에서 가장 험한 백길이 어디야? 그래서 많은 조은선들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침몰됐잖아. 오직 했으면은 고려시대 때 인공운하 그 바닷길을 안 지나가게 하려고 육지를 뚫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인공운하를 만들려고 하잖아. 골포운하 들어봤을 거야, 이제. 네, 들어봤습니다. 천수만에서 예. 가로리만, 이 가로림만이라고 있어. 두 개를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너무 암벽이 두꺼워가지고 실패했고 태종 이방원도 또 뚫으려고 했어. 왜? 그 앞바다에서 임금한테 바치는 진상품들, 쌀, 전복 이런 게 전부 다 그 바닷가에서 침몰돼 버리니까
도자기도 어마어마하게 침몰됐지. 그래서 거기서 침몰되는 바람에 고려 청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됐잖아. 음. 마도 앞바다, 태안 앞바다, 음. 신진도리.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험한 곳이야. 음. 그래서 그 바닷길이 제발 좀 편안하게 네. 잠잠하게 네. 운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여자를 배에다가 데리고 가서 바다에다가 용왕님한테 산채로 이렇게 인신공양,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용왕님한테 그런 게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머, 그게. 그래서 심청이도 그렇게 바쳐진 인물이 아닐까.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잖아. 우리 심청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누구 집 처자인지는 모르겠지. 근데 얼마나 많이 그 바다에서 바쳐졌으면 이런 심청이라는 소설이 탄생했냐 이거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인신공양으로 바쳐졌다는 얘기야. 어머야.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에서 임금이 야 이건 너무 잔인하다.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건 잘못됐다. 그래. 우리가 예전에 뭐 가야 시대에 보면 임금이 죽으면 궁녀들을 다 함께 순장했잖아.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살아있는 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돌 이런 걸 사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대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그 잠수부대들이 현대에 들어가서 침몰선들을 인양하려고 가보니 사람 모양의 돌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는 거야. 아. 어쨌든 그래서 심청은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을까. 음. 다반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심청이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잖아. 치마를 네. 뒤집어 쓰고. 네. 근데 용왕님이 구해주던가 또 누가 구해주잖아. 그런 게. 잘 물어봤네. 이게 또 마지막 서 있어. 네. 이게 넣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튀어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읽어봐. 태어난 연도를 모르잖아. 대부분 평민 출신들은 태어난 연도를 몰라. 특히 통일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보면은 이게 태어난 연도를 잘 모른다고. 장보고 대사도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가 불분명하잖아. 맞아요. 학계에서는 네, 맞아요. 846년이다, 네. 845년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 네.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저기 둘레길 걸어보니까 괜찮이 걸을만 하네. 네. 강을 따라서. 네. 자 우리 신승겸 장군 얘기 아까 우리 좀 했잖아. 자 여기서 곡성과 신승겸 장군 우리가 꼭 챙겨서 두고 가야 될 얘기 하나 있어. 네. 그게 뭐야? 우리가 곡성을 온 이유가 뭐지? 고속도로. 네. 섬진강. 네. 섬진강 따라서 네. 쭉 바닷길이 열리고 네. 바다까지 간다고 그랬잖아. 네. 그지? 네. 해양 세력. 네. 자 왕고는 무슨 세력이야? 해양 세력.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린 고려. 네. 해양 세력이라고 네. 얘기했지 내가. 네. 신승경 장군도 바로 곡성의 무슨 세력이다? 해양 세력. 그래서 어떻게 왕건이 네. 자기의 부하로 받아준 거야. 아. 찾아갔을 때. 자 그러면 왕건 옆에 자청룡 우백호가 있었잖아. 네. 자청룡은 신승겸 장군이고 우백호는 누구야? 박수리 장군. 박수리 장군. 박수리 네. 장군. 훈요 10조를 받은 사람. 왕건이 박수리 장군을 불러서 훈요 10조를 주고 돌아가시잖아. 박수리 장군도 해양 세력이에요. 박수리 장군은 고향이 어디냐면 당진 사람이야. 당진이요. 연천. 바닷가 사람이지. 또 복지겸 장군. 왕건을 궁예로부터 어떻게 끝까지 떠나서 궁예의 부하였지만 나중에 왕건을 모시잖아. 복지겸 장군. 마찬가지로 해양 세력. 연천 당진 사람이. 이해했지? 네. 대부분의 선종사찰의 스님들 네. 그리고 왕건 옆에 왔던 이런 장군들이 전부 다 해양 세력들이에요. 대부분 다. 한 80% 이상이 해양 세력이야.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네.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건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바다를 네. 잃어버린 민족은 세계를 꿈꿀 수 없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이가 딱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야? 중국의 바닷길 실크로드를 다시 재건한다. 재건한다. 그게 곡성 첫 1호였잖아. 그만큼 바다는 중요하다. 이 물길은. 자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하자. 네. 자. 계속 코로나까지 통일까봐. 아 이게 엄청난 거야 길이.
정말 한적하고 좋다. 네, 어. 네, 석곡이 네. 흑돼지로 유명한 곳이야. 저녁에 흑돼지에다가 네. 간단하게 소주 한잔 아, 하고. 그렇죠. 식사에 간단하게. 우리나라 3대 이게 흑돼지의 고장이라 하더라. 아, 지리산 그 남원, 네. 그다음에 제주 흑돼지, 그다음에 여기 석곡의 흑돼지. 석고기 흑돼지. 상당히 흑돼지가 유명하고 맛있대. 음.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 네네. 이거. 이거 일단 오기 숙세구 이런 먹어야 숙세구이, 오리지널인데. 네. 아, 이거 2인분만 먹고 그 다음에 숙세구이 먹자고. 그래. 아, 그래. 그럼 폭세균을 또 옮겨야 된다며? 아, 왜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가 그 뭐야 캔데 흑돼지 발사문에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여기가 호남도 들어가기 전에 남들 사람들이 하준이나 이런 데를 순천이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꼭 여기를 지나서 갔대. 그 간교에서 쓰면서 가다 보면 꼭 여기도 대부분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 식고기 상당히 컸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흑돼지가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심을 먹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맞다. 응? 맞다. 맛있어요? 응.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네. 야, 이거는 여행. 야,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어느 정도 재밌으니까. 진짜 멋지잖아. 네. 우리 이 두 분의 모습이 네. 저 곳곳에 네. 다 배경이 되니까 네. 이 고기를 먹는 흉한 모습이 다 중화가 되네. 우리가 또 이제 그간에 그 박사가 이번에 또 생각해줘가지고 네. 아주 또 자리가 또 빛나니. 앞으로도 시간 되면 좀 소식을 좀 참여해. 아우, 감사하죠. 나는 열심히 부족하지만 우리 숨어있는 그 일반 사람들 잘 타서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아, 네, 맞아. 많이 신기할 테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언니 괜찮아. 언니. 야, 이걸 한번 지나온 거. 네. 이건 뭐냐 이거. 이게. 감사합니다. 야, 이게 여기지? 네. 아, 그렇지. 네. 와우. 근데 그 지역에 와서 그렇게 먹는다는 묘미가 있어. 여기 근데 석고기도 우리가 서울에서 먹던 거를 그거를 그 숟갈을 여기다가 저기 하는데 또 지방에는 있긴 하죠. 지역의 매력이 있지.